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이오드가 어떻게 정류 특성을 보여주는가. I는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한번 해보고 다시는 또 유도 안 할 거니까 반도체 수업 외에는 한번 살짝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응용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응용 회로는 이번 주에 배울 부분은 픽 디텍터하고 정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삼상, 우리 회로에 전자회로 책에는 없는데 삼상 전기 AC 소스가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이 방향은 이렇게 흐를 때 진행이 되고, 이 방향은 요 밑에 다이오드는 이렇게 진행될 때 전달되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AC가 바이어스가 아노드가 캐소드보다 높을 때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아노드가 캐소드 낮을 때 이래 흐르고, 이런 걸 한데 모아서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DC로 만들어주는데, 이 DC로 만들어주는 다이오드를 제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가 가지는 식 자체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할 때 원래 V하고 I가 있으면 0보다 크면 전류가 흐르고 0보다 적으면 전류 안 흐르고, 이게 어떤 다이오드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다이오드라 그랬고, 얘가 이렇게 좀 약간 턴온되는 전압이 있어서 VD에 온해서 이제 이보다 클 때는 전류가 확 흐르고 적을 때는 흐르지 않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델에서 다이오드를 이상적인 다이오드 모델하고 이게 특정한 VD 온 되는 일정한 전압온이 되는, 이걸 이름이 뭐였었죠, 여러분? 이 이름이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할 때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전류가 흐를 때는 여기 0.8V 정도 되게, 순방향일 때는, 포워드일 때는 그게 대략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그 다음에 리버스일 때는 이게 스위치가 딱 꺼지는 이런 형태로 바꿔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복잡하면 이제 비선형 성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얘를 이제 이 순방향, 역방향 이 순서대로 요 방향으로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 회로가 좀 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그냥 회로가 끊어진 회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가 우리가 이제 PN 다이오드라는 걸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는데요. 요 식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매트랩이나 이런 걸 그려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있으면 P는 4족 원소에다가 몇 족 원소를 넣었을 때 P형 반도체 된다 그랬습니까? 3족이었죠. 팔 하나가 없는 거를 군데군데 섞어서 넣으면 이 모자라는 구멍이 많이 생긴 그런 P형 반도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형 반도체의 머저리티 캐리어는 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N형 반도체는 4족에다가 몇 족 원소를 더합니까? 5족, 5족 원소 같은 것들을 P 이런 걸 섞어서 이 전자가 하나가 다리가 5개 가지고 4개 다 결합하고 난 다음에 하나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자가 많은 거하고 홀이 많은 거하고, 이제 여러분 보면 홀이 많다는 얘기는 전자가 적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홀이 적은 거죠, 그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농도 차에 의해서 이제 P와 N을 붙여주면 농도 차에 의해서 전자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일렉트론이 가고, 그 다음에 홀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그래서 이제 홀이 넘어가면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고,
그다음에 일렉트론 넘어가면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어서 얘가 농도 차에 의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그랬습니까? 디퓨전 커런트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빌트인 포텐셜을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서 더 이상 전자가 못 가도록 이렇게 갈라 그러면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대로 끌려가서 이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빌트인 포텐셜 차이가 일렉트릭 필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이 필드가 어떤 거리에 따라 움직여 가면 그게 바로 포텐셜 차이죠. 그죠? 전자기가 할 때 이 필드가 있으면 그 이 필드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포텐셜 차이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빌트인 포텐셜이 생긴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빌트인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진다 그러냐면 이제 계산했었습니다. V0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붙여주면 Q에 KBT에 로그에 NI의 제곱에 억셉터 P형의 반도체에 도핑된 농도와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 도핑되어 있는 농도 이렇게 식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요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그 동영상 봐요 한번. 보면 아마 빨리 지나기 때문에 동영상에는 제가 동영상 업로드한 시간 되게 걸리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걸 한번 보면 요 유도하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인트린sik한 요 덴시티가 주어져 있는 게 NI가 어떻게 대략 주어져 있냐면 NI는 5.2 곱하기 10의 15성의 t의 2분의 3성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kBt분의 2g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켈빈으로 표현되어 있는 절대 온도고 상온이 300켈빈이죠. 그죠? 300켈빈 넣어주면 되고 이 g는 에너지 갭입니다. 에너지 갭. 그래서 반도체 재료들은 다 1.5에서 3 일렉트론 볼트라 표현되어 있는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원래 자리에서 떨어지면서 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도 만든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 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온도와 그리고 에너지 갭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인트린직 반도체 인트린직 농도입니다.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NI가 크면 클수록 빌트인 포텐셜이 어떨 것 같습니까? NI 크면 클수록 이게 크면 클수록 얘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핑 농도가 커지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억셉터 P형 더 N형을 많이 넣을수록 V를 커지겠죠. 그죠? 커지는데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일반 반도체에서 연선 문제에서 NA가 주어지고 ND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NI는 요 시계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재료 실리콘 재료면 EG가 얼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온도가 300켈빈이다. 그럼 NI가 다 주어집니다. 그럼 NI가 주어지고 도핑 조건이 주어지면 그 온도에서의 그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거든요. 이게 대략 이제 0.8V 우리 다이오드 실리콘 다이오드에서 대략 0.8V 숫자가 나오는 게 0.7하고 0.8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순방향, 역방향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순방향은 P가 여러분 외우기 좋게 P를 포지티브, N을 네거티브 걸어줄 때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에 네거티브, N에 포지티브 걸어주는 게 역방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에 포지티브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양의 홀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의 홀은 플러스에서 밀려가지고 막 넘어가겠죠, 그죠? 막 넘어가니까 여기 이제 요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막 넘어가니까 요 마이너스가 좀 중화되겠죠, 그죠? 그 얘기는 이 디플리션 레이어가 얇아집니다. 여기 디플리션 되어 있는 각각 있는데 얘가 얇아지면서 이 플러스는 지나갈 수 있죠, 그죠? 그죠? 플러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빌트인 포텐셜만 넘어가면 이게 다 플러스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전자가 있는데
딱 넘어가면 플러스는 여기서 있는 플러스가 머저리티 캐리어입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까? 여기는 머저리티 캐리어인데 여기로 딱 넘어가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렉트론이 있으면 얘는 여기 홀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머저리티입니까? 마이너리티입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로서 쭉 사라지면서 이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여기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마이너스 밀려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면서 이 플러스 층을 여기 이제 차지를 캔슬하면 이것도 얇아지겠죠, 그죠? 얇아지다 못해 이게 넘어가면 이 플러스지만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P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로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PN 다이오드일 때 P 쪽에 플러스 N 쪽에 마이너스 걸어주면 PN 홀이 N을 넘어가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쭉 지나가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일렉트론과 리컴비네이션 하면서 전류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론도 넘어가서 요 홀과 재결합 하면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럼 쭉 이렇게 전류가 계속 흘러가면서 사라지고 흘러가면서 사라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P에다가 이거를 반대로 해서 네거티브로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네거티브를 걸어주면 이제 여기 네거티브다. 그러면 이제 P의 네거티브면 이 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홀이 어떻게 돼요? 홀이 오히려 1로 당겨가겠죠, 그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당겨가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더 넓어지겠죠, 그죠? 더 넓어져서 1로 홀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넘어올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 처음부터 마이너리티 캐리어였기 때문에 넘어올 게 별로 없습니다. 머저리티 캐리어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넘어갈 때는 상당한 양이 되지만 마이너리티 캐리어 플러스가 이렇게 넘어가서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가니까 여기 중간에 디플리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넓어지겠죠, 그죠? 더 넓어지는 데다가 여기 넘어와서 흘러갈 전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방향 바이어스일 때는 이게 평행판 축전지와 같다 그래서 얘를 회로적으로 커패시터로 그냥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일 때는 N형의 양의 전압 P의 음의 정화를 해서 커패시턴스가 CJ가 역방향의 전압 1-의 역방향 전압 VR로 하고 V0에 대해서 CJ0 되어서 VR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면 커지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아진다 그랬을 때 얘가 커지면 여기 작아지죠. 분모가 작아지죠, 그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CJ가 커집니다. CJ가 어떻게 돼요? VR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니까 커지면 분모가 1보다 커지죠, 그죠? VR이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게 0보다 적습니다, VR이. 그래서 CJ가 이게 정션의 카패시턴스가 얘가 멀어지니까 그래 보면 점점 커지니까 멀어지는 거죠, 그죠? 평행판 축전지가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게 넓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C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들겠죠, 그래 가까운 C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카패시터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리버스일 때 생각하고 여러분 교재에 이런 리버스인 경우에 이용하는 예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때는 이렇게 되고 이제는 요 식을 한번 살짝 봅니다. 요 식을 살짝 보는데 이제 요 식을 살짝 보면서 제가 여기서부터 요 전류를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자, V0가 있으면 순방향을 걸어주면 여기 이제 여기서 V0는 Q분의 KBT 로그의 NI 제곱의 NA ND인데 여러분 디테일 밸런싱 P와 N을 곱했는 게 NI의 제곱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폴과 그리고 일렉트론을 곱을 것이 요 인트린직한 캐리어 농도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지난번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NA라는 거는 NA라는 건 억셉터잖아요, 그죠?
억셉터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P 사이드에 있는 P라고 볼 수 있습니까? P 사이드에 있는 P라고 볼 수 있죠. 그죠? P 사이드 P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요거를 보면 ND에 요거는 N 사이드입니다. N 사이드인데 N 사이드에 P N 사이드의 P는 도너 ND는 NI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P 사이드의 홀은 요 억셉터가 있는 곳에 농도인데 머저리티 캐리어입니다. 이게 머저리티 캐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N 사이드, 요걸 N 사이드로 봤을 때 N 사이드일 때 N 사이드의 도너는 N 사이드의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N D 나누기 N I 제곱은 P의 N분의 1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식을 굳이 Q분의 KBT의 로그에 요거를 이제 P 사이드에 있는 홀, 그 다음에 N 사이드에 있는 홀로 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게 V0다라고 했는데, 자 이러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이제 포텐셜 이 빌딩 포텐셜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포워드 바이어스 걸어주면 포워드 바이어스 걸어주면 V0가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순방향일 때 순방향일 때 전류 잘 흐릅니까? 잘 안 흐릅니까? 잘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텐셜 요 배리어 높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겠죠, 그죠? 낮아지면 우리가 포워드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낮아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V0 마이너스 V 포워드 바이어스 해주고 Q분의 KBT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V의 서멀 볼티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26mV. 그러니까 Q분의 KBT를 서멀 볼티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쓰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로그의 포워드 바이어스는 이제 P의 N의 포워드 바이어스, P의 포워드 바이어스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주어지니까 요거를 이제 식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주어지는데 포워드 바이어스 아닐 때는 V0는 VT의 로그의 P의 홀의 N 사이드의 홀의 이퀄리브리엄, 그다음에 P의 P 사이드의 홀의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식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빌딩 포텐셜이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서 이퀄리브리엄일 때 N 사이드의 홀, P 사이드의 홀 어느 게 더 큽니까, 여러분? P 사이드 홀이 큽니까? N 사이드 홀이 큽니까? P 사이드 홀이 크죠. 왜냐면 머저리티 캐리어니까 PN이 있으면. 그래서 포워드 보면 N 이게 이제 포워드 걸어줬을 때 요 값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고 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요거를 식을 쫙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P 사이드 홀의 파이널은 P N 사이드의 파이널의 포워드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0 마이너스 VF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요걸 제가 식을 좀 바꿨습니다. 얘를 남겨두고 얘를 넘기고 일단 로그를 엑스포넨셜 바꾸고 해서 식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P에 그래서 PF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냐면 자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전류가 아까 흐른다 그랬죠. 아까 포워드일 때 전류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전류가 흐를 때 얘는 머저리티 캐리어죠, 그죠? 머저리티 캐리어인데 전압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양은 크지 않거든요. 얘는 크지 않고 여기서 마이너리 낮은 크게 작은 양이 적은 딱 넘어가서 이 전류로 기여하게 되면 걔가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값의 변화가 전류의 변화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100만 개에서 100만 1개 늘어난 거하고 10개에서 11개 늘어난 거하고 상대적 전류 큰 게 변화 큰 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똑같은 양을 변했을 때 훨씬 크게 큰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모저리티 캐리어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섞여 있을 때 분명히 마이너리티 캐리어 넘어가서 전류를 기여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큰 크기의 모저리티 캐리어 양의 변화보다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양의 변화가 클 거다라는 가정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N사이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크기 변화 요거를 보는 겁니다. N사이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홀의 크기 변화는 우리가 쓸 때 P의 N F 포워드 바이스 쓸 때 이제 NF에다가 P의 N의 이제 N사이드의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을 딱 쓰고 보면 이제 얘를 딱 떠올려 보면 이제 이게 이걸 넘길 수 있겠죠, 그죠? 넘기면 P의 P 사이드에 포워드 바이스일 때 나누기 엑스포넨셜의 VT V0 마이너스 VF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N 사이드에 이퀄리브리엄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요걸 봅니다. 자, 요걸 보면 V0 로그 N은 N 사이드 이퀄리브리엄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VT분의 V0의 엑스포넨셜에 하게 되면 P의 N 사이드 이퀄리브리엄, P의 P 사이드 이퀄리브리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P의 N 사이드 이퀄리브리엄 필요하니까 얘를 이제 넘기면 P의 N 사이드 이퀄리브리엄은 이런 보듯이 엑스포넨셜의 V0 나누기 VT P의 P 사이드 이퀄리브리엄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을 딱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P의 P 사이드의 이퀄리브리엄 엑스포넨셜의 V0의 T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델타 PN이거든요. 그러니까 N형 반도체에서 홀은 마이너리티 캐리어고 얘가 넘어갔을 때 10개에서 1개 늘어난 거하고 100만 개에서 100만 1개 늘어난 거하고 전체 크기 변화는 10개에서 11개 늘어난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한 전류가 훨씬 클 거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유도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보면 제 방금 얘기하는 데서 보면 P 사이드의 홀이다. 포워드 걸어줬고 P 사이드의 홀이다. 이퀄리브리엄이다. 그러면 얘 둘 사이에 값 변화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전압에 의해서 제가 100만 개에서 100만 1개 그러면 크게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크게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근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처음에 도핑되어 있는 그 양으로 그냥 근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얘도 근사할 때 n의 p 사이드 p니까 이거는 억셉터입니다. 얘도 p 사이드 p니까 얘도 억셉터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pn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pn 사이드는 NA의 요 밑에 엑스포넨셜 V0분의 VT에 이제 요 VT분의 VF니까 요게 엑스포넨셜 VT분의 VF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N형 PM 접합 다이오드에서 N 쪽의 홀은 마이너리티 캐리어로서 포워드 전압에 따라 엑스포넨셜이 변한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그래서 PM 접합 다이오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소자 특성에 영향을 주는 소자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니까 N 사이드의 P면 여러분 N 사이드 P니까 이게 억셉터 이거 있으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P 사이드에 N도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합칭하면 얘는 이제 계산해 보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엑스포넨셜의 V0분의 VT는 똑같고 위에 아마도 ND 해가지고 엑스포넨셜의 VT의 VF의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사적으로 이 I 토탈을 예? 위아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 PM 그 NA 밑에 엑스포넨셜 V0가 위고 VT가 밑에. 아 그러네. 예. 예. 제가 아닌데. 아 맞네. 예. VT 제가 반대로 했다 그죠? 예. 잘 찾았습니다. 이게 VT하고 이게 왜 안 지워지지? 예. 그럼 제가 VT고 V0입니다. VT고 V0입니다. 제가 VT V0인데 잘 실수했다 그죠? 그래서 델타 I 토탈이 흘러가는 전류가 대략 델타 PN 플러스 델타 NP가 돼가지고 보면 요 뒤에 거가 전압에 대해서 엑스포넨셜리 해서 그냥 다 개수로 잡아서 I 토탈은 이제 IS의 엑스포넨셜에 이제 근사적으로 이렇게 VT분의 VF의 마이너스 1과 비례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한 100% 정확한 시는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포워드를 걸어줬을 때 여기서는 모조리티 캐리어가 저 넘어가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면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굉장히 전류로서 많이 기여하는 거죠, 그죠? 북한하고 남한이 있으면 이건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따라해볼래요 한번. 리버스일 때는 커패시터로 작용을 하고 포워드일 때는 정류 특성으로 엑스포넨셜 의존성을 가진다. 예.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다이오드를 배웠습니다. 반도체 관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자연의 시간에도 우리가 모조리티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자, 나중에 BJT나 트랜지스터 가게 되면 또 이런 것도 한번 나오거든요. 따라해보면 디퓨전 커런트, 드리프트 커런트가 반도체에서 전류의 기원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와 저항을 연결하는 회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회로에서 이제 AC 전압이 있고 AC 전압이 있죠. 이제 AC 전압이 있습니다. AC 전압이 있는데 여기서 턴온이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얘는 뭐로 작용합니까, 여러분? 턴온하면 이게 엑스포넨셜 디펜던스를 가지니까 전류가 거의 무한대로 가고 전압은 거의 안 바뀌는 거니까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포워드일 때 이게 포워드 플러스일 때 얘는 회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턴온 되는 전압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V 아웃입니다. 이게 V 인입니다. 이게 0이고 이게 턴온의 D에 온 됩니다. 이게 R이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V 아웃은 어떻게 됩니까? 포워드일 때 V 아웃은 어떻게 되죠? V 아웃은 뭐죠? 이거 뭐죠? VD 온이잖아요. 포워드일 때. 이거는 이제 V 인이 VD
온보다 클 때, 그죠? 그 다음에 리버스일 때, 얘가 리버스 마이너스일 때는 V인이 있을 때는 회로 좀 끊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V아웃입니다. 자, 이때 V아웃은 뭡니까, 여러분? V아웃은 이 상태에서 전류가 여기로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1위는 전류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우리가 전압을 잴 때는 얘는 전압 재는 건 전압계가 무한대죠, 그죠? 우리가 전압계로 잰다는 얘기는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이걸 원리적으로 일러가면 일로 전류는 안 흐르죠, 그죠? 안 흐르니까 V인이 V아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이거 안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겠죠? 그래서 V아웃은 V인입니다. 그래서 V아웃은 V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V인이 이제 VD 온보다 클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V의 V인에 대해서 V아웃을 보면 V인이 VD 온보다 큰 경우 이렇게 VD 온보다 큰 경우에 요거는 VD 온에 얘가 일정할 겁니다. 이렇게 일정하고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을 때는 같으니까 그 1차 곡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에 대해서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이런 그 그래프가 되니까 제가 보면 여기에 다이од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얘 전압을 V를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으면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는 잘 흐르다가 잘 걸리다가 이 이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위로 못 가죠. 그럼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압이 이 VD1보다 커지는 거를 막죠. 그죠? 이게 더 커지면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V 리미트, 볼티지 리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VD1만큼 볼티지 리미터로 작용을 합니다. 볼티지 리미터로 작용을 하고 이때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전압을 이제 해보면 T에 대해서 V인이 이렇게 V가 이렇게 가면 이거보다 클 때는 이제 요 VD 온으로 이제 온으로 되고 그럼 여기 클 때는 요걸로 그냥 고정이 돼 버리고 VD 온으로 돼 버리고 되고 이제 작을 때는 그냥 따라가는 이런 형태 될 겁니다. 그 전압이 이런 식으로 전압이 이렇게 위에는 잘린 형태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이오드 이제 쉬운 하나 저항 연결 하나 연결한 겁니다. 하나 연결한 거고 한번 여기서 그 얘가 전압이 플러스다. 플러스를 많이 되면 이게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니까 전력 이렇게 흐를 겁니다. 흐르면 얘는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에 따르면 이게 전압 요걸로 근사되겠죠. 그 이걸로 이걸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걸로 바꾸면 여기 출력 전압이 V 아웃이거든요. 출력 아웃이니까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V 아웃은 그냥 VD 온이 될 겁니다. 그죠?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쫙 가서 이게 마이너스 돼 버리면 얘가 역방향이 되면서 끊어집니다. 이게 끊어지면 이제 이게 V인이 확실히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보면 이 끊어지면서 여기 회로가 딱 끊어졌죠, 그죠? 끊어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때는 요 전압 자체가 전압을 읽을 때 이게 인풋 임피던스라 그러죠. 전압계가 내부 자에 무한되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압만 읽은데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여기 없기 때문에 V인 전압이 V아웃과 같습니다. 그래서 V아웃이 V인과 같다. 이래 되니까 V인이 VD 온보다 클 때는 V인이 VD 온보다 클 때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V인이 VD5보다 작을 때는 요게 Y는 X 그래프죠, 그죠? V 아웃이 V인, V 아웃이 V인이니까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얘가 VD5보다 클 때는 똑같고 작을 때는 이게 파일 그대로 따라가니까 이게 AC 전압이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이게 VD5보다 클 때는 딱 잘려서 안 흐르고 전압이 안 걸리고 일정하고 작을 때는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이제 위에만 딱 커팅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쪽만 흘러가는 반쪽만 전압이 걸리는 회로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다이오드와 저항 연결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볼까 하거든요.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데 이상 노란 거 했는데 왜 노란 게 안 나올까요? 여기서 다이오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V X에 이렇게 전압이 되어 있는데 다이오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Vout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Vx가 흘러간 전류가 I입니다. 이게.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적인 다이오드일 때는 이게 양이면 얘가 토론이 되죠. 얘는 오프가 되죠. 얘가 음이 되면 얘는 오프가 되고 얘는 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 중에 하나 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 다이오드일 때는 얘가 V에 대해서 V에 대해서 I를 그렸을 때 얘가 그냥 이렇게 전류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 흐르거든요. 다음에 얘가 토론 전압이 이게 이제 이상적인 다이오드일 때인데 이상적인 다이오드다 이렇게 될 때고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인 경우는 얘가 온이 되었을 때는 얘가 배터리 VD-ON이고 얘가 온이 됐을 때는 얘가 이제 VD-ON이고 그래 되니까 VD-ON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에서는 얘가 이렇게 VD-ON 마이너스 VD-ON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 다이오드의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에 따르면 전압 전류 특성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간단한 출발이고 이제 저항으로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아까는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었는데요. V인이 이렇게 저항이 되어 있고 다이오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가 위에 잘리는 V 리미터 회로로서 작동을 했는데요. 얘를 조금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이오드를 위로 하고 V인에 다이오드를 위로 하고 밑에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좀 바뀌었죠, 그림이? 그죠? 네,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V인에 대해서 I 되는데 V인이 이상적인 다이오드일 때는 이게 V인이 0보다 큰 경우는 회로가 그냥 ON 되면서 이게 V인에 쇼트 됩니다. 이상적인 다이오드 R의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V인이 0보다 적을 때는 회로 끊어지면서 V인이 회로가 딱 끊어지면서 여기에 R 연결되어서 여기에 전류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양일 때와 음일 때를 비교해 보면 이 그림이 V인에 대해서 I는 이제 보는 것처럼 0보다 큰 경우는 V가 하나 R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가 R분의 1 연결되어 있고 V는 0보다 적을 때는 그냥 전류가 0입니다. 이렇게 그럴 겁니다.
이렇게 R분의 1 해서 이렇게 될 거고, 만약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이라면 이제 일정한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이라면 이제 V인이 VD on보다 클 때는 회로가 V인에 전류 흐를 때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에 VD on으로 요 다이오드를 이렇게 컨스턴트 볼티지 소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V out I는 V 인에 마이너스 VD on에다가 나누기 R 하면 얘가 I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V 인이 VD on보다 적을 때는 회로가 V 인에 대해서 얘가 다 끊어질 겁니다. 이렇게 다 끊어지고 요래 R이 될 겁니다. 근데 I는 0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그래프는 이제 V하고 I 그래프로 해보면 얘는 V 인의 I 그래프를 보면 V 마이너스 VD on 여기가 마이너스 VD의 on에 대해서 0이 되고 그 기울기가 R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VD on 작을 때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 하게 되면 보면 여기서 위에서는 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울기 R분의 1로 전압대 전류 특성이 나타나고 얘가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로 하게 되면 약간 온만큼 좀 떨어져서 이렇게 특성이 나타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보면 시간에 대해서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입력이 되면 출력은 한번 봅시다. 출력 이게 V 아웃입니다. 이게 V 아웃이면 얘는 V 인에 대해서 빼기 VD on이죠. 그죠? 전압은 요 V 인이고 V 아웃입니다. V 아웃인데 여기는 V in 마이너스 V D on만큼 한번 떨어진 것이 V 아웃이 되겠죠. 그죠? 여기 떨어졌을 때는 여기 역방되일 때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으니까 V 아웃은 0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전류가 아니라 V 아웃은 0입니다. 그래서 양일 때 인에 대해서 D on만큼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되고 0이 되는 요 높이는 요 차이는 VD on만큼 VD on 다 떨어져서 요만큼의 파형을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여기 회로에다가 이 회로에다가 보면 다이오드에다가 저항을 연결해서 전압 AC 하모닉 그 사인 웨이브를 넣어주게 되면 위에 반쪽은 밑에 반쪽은 아예 흐르지 않고 V 아웃이 요 원래 파형에다가 다이오드 턴온 전압만큼 낮아진 전압이 이렇게 살짝 나타났다가 전류 안 들어다가 또 전압 높다가 살짝 흐르다가 그라운드다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파형의 반쪽만 지나가죠. 반쪽만 지나가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half wave rectifier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완벽한 회로는 아니지만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한 위에 연결해서 하나는 half wave rectifier였고 얘가 위치가 바뀌었을 때 아까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이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위치 바뀌었을 때는 아까 그림에서 보면 여기 아까 리미터였죠, 그죠? 전압이 일정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리미터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리미터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부인을 지금 전화 막 걸어줬어요. 걸어줬는데 갑자기 100V 확 들어왔어요. 100V 확 들어왔는데 이 다이오드 연결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100V 못 올라가게 0.8V로 딱 되도록 확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요 뒤에 만약에 내가 보호하고 싶은 귀중한 회로가 있다면 그 입력에 정전기 확 들어갔을 때 뒤에 회로에서 일정 이상 전압 못 올라가게 하겠죠. 근데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뒤에 회로를 어떻게 하는 회로가 됩니까? 보호하는 회로가 되겠죠. 간단하게 볼티지 리미터라는 것이 뒤에 보호하는 회로로서 작용할 수 있고, 요게 다이오드를, 그래서 이거는 프로텍션 서킷이 프로텍션 될 수 있을 겁니다. 프로텍션 될 수 있고, 요거를 다이오드를 위로 올리니까, 요를 위로 올리니까 뭐로 쓰이는 겁니까? 위로 올리니까 일정 전압에 대해서 그렇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쪽으로만 전압을 흘려주는 그런 장치가 되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half wave, 반쪽만 넘겨주는 정류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쓰면 우리가 DC 전원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올라도 내가 자꾸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 아답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얘를 평평하게 만들어줘서 거의 같은 전압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얘를 거의 같은 전압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회로에다가. 여기 회로에다가 뭐를 달아주면 조금 평평해질 것 같아요? 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여기다 뭘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느낌에? 답을 미리 안다면? 여기다 뭘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축전기. 그러니까 C를 달아주면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half wave rectifier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되는데요. 얘기가 이미 이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뒤에 다른 걸 보겠습니다. 보면, 자, 이번에는 다이오드가 이제 다이오드가 C를 연결했어요. C를 연결했으면 여러분 보면 요거는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용량에 따라 진유에 가까운 전원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는 전원제와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반영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이 보면 아까와 저항이라 표현되어 있었던 거는 half wave rectifier였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R이 아니라 C로 싹 바꿨습니다. C는 그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성질이 있죠, 그죠? 이게 축전지니까 전기를 모아서 일정한 전압이 되도록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부인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 충분히 크면 부인이 들어와서 전류가 흐르면 이 다이오드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열에 순방에 전류 흐르면 뭐로 표현하면 됩니까? 전류가 흐르면 얘를 뭐로 표현하죠? VD on 요걸 표현하겠죠, 그죠? 예, 표현해서 VD on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V 아웃입니다. 자, V 아웃은 뭐가 돼요? 그러면 V 아웃은 V in 마이너스 VD on이죠. 그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보면 T에 대해서 V를 보면 이게 방향이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 봅시다. 됐으면 처음에 V인이 커질 때 점점 커지면서 온이 되니까 온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요 차이는 VD on만큼 차이 나지만 원래 인풋되는 전압에다가 VD on만큼 작은 게 나올 겁니다. 자, 이래 올라가요. 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최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최대로 왔습니다. 자, 최대로 왔는데 최대로 왔을 때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전압이 섀도를 놨을 때 V 피크, 여기 V 피크면 V 피크에서 요 빼진 게 V 피크 마이너스 VD1인데, 그래서 V 피크에서 VD1만큼 됐습니다. V 피크 마이너스 VD1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VD1인데 요게 이제 그만큼 올라왔죠.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피크로 왔다가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얘가 피크 왔다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측정기에서 그러면 이게 원래 얘가 높아야지 그냥 전류가 흘렀죠. 근데 얘가 낮아지죠. 낮아지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회로가 끊어지죠. 리버스가 됩니다. 여기 올라갔다 최를 해서 V 피크 마이너스 VD1이 됐는데, 그 다음에 AC 전압이 쭉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그 사이에 이 다이오드는 어떤 걸로 작용합니까? 스위치 오프로 작용하죠. 스위치 오프. 그죠? 어쨌든 플러스니까 계속 흐르면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순방향이 원래 이쪽 아노드가 이쪽보다 포텐시 높을 때잖아요. 그죠? 얘가 높다가 계속 높아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저런 했는데, 섀도를 됐다가 그 다음에 저런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지는데 커패시터죠, 그죠, 여러분? 커패시터니까 이게 갈 데가 없죠. 전류가 흐를 데가 없죠, 여러분. 그죠? 저 흐를 데가 없어서 여기에 차지가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계속 충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충전되면 플러스 충전이 되면 전도 올라가다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최대치 됐다가 얘가 쫙 내려가면 다이오드가 이게 순방향, 역방향, 역방향 바뀌어버립니다. 역바이스 되면서 얘가 오프가 되버립니다. 그 회로줄이 딱 끊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면 여기 커패시터가 있고 VP-VD1이 그냥 회로적으로 있고, 이 전압이 전류가 없죠. 그죠? 전류가 없어요. 축전지 역할은 전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대로 유지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게 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쭉 가게 되니까 다이오드에다가 커패시터를 이렇게 딱 달아주니까 결국 출력 전압을 보면 이 전압은 하나의 같은 전압으로 쭉 돼 있으니까 이 전압은 VD1만큼 떨어져 있고 VP보다 VD1만큼 줄어든 피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피크 포인트에 대한 전압이 쭉 흘러가는 거니까 이 회로는 결국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제목에 적혀 있듯이 피크 디텍터라고 합니다. 피크를 이제 이 전압은 피크를 알려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면 요 출력 전압이 이거고요. 출력 요건데 요 출력 전압이고 요 반대편이 이제 마이너스 VP잖아요, 그죠? 그 여기 마이너스 VP일 때 보면 여전히 오프인데 여기서 다이오드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는 역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피크 디텍터로서는 괜찮은데 만약 얘가 저 밑에 내려가면 이게 마이너스 많이 내려가면 여기하고 전압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압차가 리버스 방향으로 굉장히 크죠. 그럼 얘가 너무 커져버리면 얘가 펑 터져버릴 수 있겠죠. 그죠? 얘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리버스 전압 크기를 가져야지 얘가 계속 피크 디텍터로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에 걸린 최대 전압은 보는 것처럼 피크 전압에다가 여기 피크 전압이죠. 그리고 얘 인풋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위 아래에서 최대 때 마이너스 VP죠. 마이너스 VP이고 VP D 온 돼 있을 때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VP 마이너스 VD 온에 마이너스 플러스 VP는 이 VP 마이너스 VD 온에 해당되는 높은 전압을 이 다이오드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리버스 전압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피크 디텍터에서 맥시멈
맥시멈 리버스 볼티지를 이제 EVP 마이너스 VD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이오드하고 커패시터 XT 연결을 피크 디텍터 하면서 이제 특정한 그 값의 피크 값을 디텍션할 수 있는 회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에서 본 거하고 아까 저항일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항일 때는 F-웨이브 디텍터였죠. 근데 지금은 저항이 아니라 뭡니까? 카패시터니까 피크 디텍터였죠, 그죠? 되는데 왠지 여기에 저항이 전압을 여기서 출력 전압을 재는데 완벽하게 전압을 재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저항이 있어서 그래 전압을 딱 찔러 보니까 전류가 좀 흘렸습니다. 전류가 좀 흐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피크가 전류가 좀 흘러서 빠져나가면 전압이 어떻게 되죠? 카패시터가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어서 살짝 전류가 흐릅니다. 뭐냐면 여기 갑자기 저항을 생겼습니다. 그래 있으면 전류가 흘러나가겠죠. 그죠? 여기 플러스 차지가 돼 있다가 얘가 끊어지면 전류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흘러가니까 RC입니다. RC.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제 여기 올라갔다가 피크 됐다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방전되면서 이 파형이 이렇게 이제 조금 계속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저기 저항 약간 우리가 로드라 그러는데 저를 흘러가는 게 조금 생기면 저를 빠져나가면서 좀 떨어지고 올라가다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DC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그래도 좀 DC에 가깝죠, 그죠? DC에 가까운데 이거를 이제 C 값을 충분히 크게 하고 R을 좀 크게 하게 되면 거의 방전되는 게 적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DC 볼티지 소스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약간 있는 거를 우리가 맥류, 그러니까 리플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상태와 요 상태 요 사이 값을 리플이라 그럽니다. 리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플 있어서 그러면 이제 회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이제 half wave rectifier 피크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피크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VP에서 VD5만큼 뺀 거죠.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회로 끊기면서 방전되는 거 생각해 보면 여기 VD 피크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피크 디텍터에서 이제 부하를 달아주면 전류가 이제 흘러나감으로써 요거는 여러분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예, 보면 요 리플 전압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V다. 10V다. 10V다 그러면 10V에다가 AC가 10V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10V AC가 들어오는데 10V에 턴원자 빼면 요 위에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0.8을 빼면 10에서 0.8을 빼면 9.8이죠. 자, 9.8이고 RL이 크면 클수록 리플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리플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C가 커지면 클수록 리플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결국 뭐냐면 여기서 좀 더 아름다운 징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R이 크거나 혹은 C가 크거나 혹은 주파수가 크면 징조에 가깝죠.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의 아답터입니다. 아답터인데 자, 그러고 보면 이 리플 값을 보니까 부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있고
주파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유럽의 주파수 유럽에서 주파수 얼마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전후 주파수 어떻게 되죠? 유럽에서는 50Hz, 우리는 60Hz. 그 우리가 쓰는 그 어댑터를 만약 똑같은 220V다, 10V다 갔을 때 리플이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리플이 작습니까? 한국이 작습니까? 유럽은 여기 50이 들어가야 되고 한국은 60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회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흔들리는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더 안정적인 거죠. 그럼 유럽에서 산 그 충전기 가지고 한국에 오면 좀 더 좋은 거, 이 앞에 전화 빼고 나면 좀 더 좋은 느낌 들죠, 그죠? 그리고 자, RL이 있는데 RL이 지금 클 때 얘가 리플이 작잖아요, 그죠? 근데 RL이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리플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RL인데 이그 어댑터 이게 또 나오는 거는 쇼트 박시키 못해야 돼요. 재미로 쇼트 박시키 못해야 돼요. 더 들릴 수 있겠죠. 몰라, 보호 회로가 없으면 딱히 터지지 하는데 RL이 전류가 많이 흘러버리면 얘가 리플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순간 전압이 확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 그 충전기에서 바깥에 거를 그냥 쇼트 시켜버리면 전압이 안 나오죠, 그죠? 리플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조금 유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유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자 여기에 그 RL과 C가 있으면 회로가 끊겼을 때 우리가 이제 V out이라 보면요, 얘가 회로 끊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끊겼으면 여기 차지가 Q가 있습니다. 여기 Q가 있고 마이너스 있는데, 그럼 V out은 여기 차지는 Q입니다. 그러니까 Q는 CV out입니다.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I는 차지가 줄어드는 양입니다. 그래서 dQ dt에 얘가 줄어드니까 이게 흘러가는 I는 Q가 줄어드는 양입니다. 마이너스. 여기에 Q가 모여 있다가 일로 전류 흘러가면 여기 회로 끊겼을 때 방전되는 거거든요. 여기 Q가 좀 줄어들면서 I가 커지니까 줄어들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 흘러간 전류 로드가 흘러간 전류는 마이너스 dq dt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C에 dv out에 dt거든요. 그럼 이 I는 요 저항을 통해서니까 이게 v out에 R과 같습니다. L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dv out 나누기 v out은 마이너스 RLC분의 1입니다. 그래서 C의 d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log v out은 마이너스 RLC의 t 플러스 a가 되니까 이것을 v out은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할 때 여러분 그 초기 전압이 V 피크에서 VD 온만큼 빠진 거에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LC의 T만큼 이런 식을 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요 식을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앞에서 했듯이 T에 요 V가 이랬으면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 올라가다가 붙어 있으면 쭉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쭉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고 쭉 떨어지고 또 다시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방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요거를 우리가 T1이라 그러고 최대치를 위를 VP라 그러고
VP의 마이너스 VD의 온만큼 떨어진 거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요 값을 이제 여기 만나는 지점을 T2라 그러고 여기 딱 해서 올라가는 지점 T3라 그러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리플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압 차이가 리플입니다. 이게 리플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V 아웃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충전기는 충분히 C를 큰 거를 달아가지고 최대한 안 떨어지게 만들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T가 시간에 따라서 여기 있다가 쭉 떨어지는데 좀 좋은 그 충전기는 C가 충분히 커서 얘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LC분의 T가 됐을 때 분모가 충분히 큰 상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LC분의 T 이거를 우리가 테일러 정에 따르면 첫 번째 텀만 또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VD 마이너스 VD1에 1 마이너스 RLC분의 T다 이렇게 근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요 식을 이제 VD 마이너스 VP의 요 P입니다. VD의 on 빼기 RL분의 VP 마이너스 VD on 분의 C의 T 하는 것이 V 아웃이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그 보면 얘가 이니셜 볼티지입니다. 이니셜 볼티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리플만큼 떨어지는 거죠. VP에서 요 리플만큼 떨어져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죠? 여기서 요 만나서 그다음 올라가는 거보다 만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요 차이가 VP에서 VR만큼 빼준 겁니다. 요 VP 마이너스 VD1에다가 VR만큼 또 빼준 거니까 결국 이제 이 요게 T1이면 이제 요 V 아웃이 어디로 될 때 요 값이면 VP에서 마이너스 VD1에다가 리플만큼 빼준 마이너스 리플 해준 게 요게 VP 마이너스 VD의 1에 마이너스 RL분의 VP 마이너스 VD 1의 요 T가 C분의 요 T는 요 T3 요 T1부터 T3거든요. T1에서 T3인데 요 지점으로부터 요 지점 요게 한 주기죠, 그죠?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주기죠, 그죠? 최대니까 주기죠, 그죠? 요게 주기니까 우리가 대문자 T로 표현하고 요 사이에 작은 시간을 델타 T로 표현하면 요 사이의 시간을 델타 T 요 사이를 델타 T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간은 T의 주기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T로 우리가 요 T1으로부터 T3까지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게 이제 충전기로서 작동을 하면 얘가 델타 T가 0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델타 T를 0으로 쭉 보내면 이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면 VP 떨어지고 VD1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DR 해보면 VR은 마이너스 플러스 RL분의 VP 마이너스 VD1의 C분의 T인으로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T인은 이제 주기니까 여러분이 이제 V 리플 전압은 RL분의 P 마이너스 VD1에다가 C로 하고 F의 주파수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압이 근사적으로 RL 로드 자분의 C 커패시턴스 분의 F인 주파수에 대해서 원래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게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리플 전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급했지만 빨리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빨리 유도했나요? 네, 너무 빨리 유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따라온 거 아닌가요? 네, 도저히 못 따라온 것 같은데 요거 한번 그 동영상 보면서 던는 거 보면서 좀 해볼래요, 여러분? 네, 이제 너무 빨리 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